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개들을 한단 말이죠. 운동들을. 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즉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들도 있다면 혹은 뭐 산업을 융성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반면에 아니다.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1920년대로 흘러가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또 이게 약간 살짝 또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무장으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세력들 주로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서 싸워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운동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 노동, 농민 이런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먼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운동에서 처음으로 꼭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져 있는 필수 개념 1, 바로 물산장려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물산이라는 건 뭘까요? 그쵸,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토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난 것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걸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을 좀 보자면 192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 민족 자본이 조금 육성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회사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이죠. 회사령이라는 건 원래 무엇이었을까요? 1910년대, 10년도에 만들어졌죠.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까다롭고 쉽지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 민족은 회사를 쉽게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가 되면서 이러한 회사령이 폐지되고 더 이상 이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신고만 하면 된다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뭘 할 수 있었다.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만든 물건들이 이 시기에는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약간 물건은 당연히 좀 수입품에 비하면 조악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려면 우리 민족 자본이 융성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물건을 써야 된다라는 물산장려 운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걔네들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본 물건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물건보다도 상태가 괜찮은데 걔네가 저렴해지면 그걸 더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민족 자본 육성이 정말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 물건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산품을 장려하고 우리 민족의 자본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칩니다. 관련된 거 너무 중요해요. 뭐 바로 이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래서 광목은 태극성 나와져 있죠. 그래서 광목이라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자 천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쓰자라면서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는 이거 보여주면서 1920년대에 관련된 상황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정말 이 물산 장려 운동에 관한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나오는 포스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조선 물산 장려회가 서울에서 조직이 되었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같은 것에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토산품을 애용합시다. 근검 절약하고 금주를 합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작회라던가 토산애용 부인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뭐 잘 나오는 단체는 아닙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이 근데 이것을 비판해요. 자, 우리가 크게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두 가지 세력으로 독립운동 세력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민족주의 계열이 주로 주장했던 건 약간 이런 실력 양성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쪽은 당연히 이제 약간 노동, 농민들 약간 좀 더 밑에 있는 하위 계급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운동들 더 많이 펼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층이 보기에는 이거 결과적으로 자본가들이나 돈 벌게 하는 거 아니겠냐.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사줬어. 그럼 누가 부자가 돼? 그럼 결국 그 회사 주인, 바로 자본가 회사 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 이런 거 원하지 않죠, 그죠? 사유재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본가 계층이 성장하고 걔네들만 배부르는 거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 자체가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우리의 산업을 육성하자는 건데 요건 약간 민족주의 계열 쪽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20년대 회사령이 철폐되니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20년대의 시작점을 좀 끊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물산 장려 운동, 우리의 토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20년대 또 어떤 실력을 양성하냐? 자, 방금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바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민립, 우리의 힘으로 세우자. 뭐를? 대학을 세우자. 왜? 일제는 우리한테 대학 교육을 해주지 않거든요. 대학 교육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진짜 뭐 사람들 이끌만 이제 인재를 좀 만드는 좀 더 고도의 그런 수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하고 독립한다고 난리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초급 교육, 실업 교육 이런 것만 합니다. 초등학교 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대학 교육 가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될 수밖에 없다. 실력을 키우려면 우리의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배경을 좀 보자면 제2차 조선교육령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조선교육령에서 그렇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그러니까 1차 교육은 이제 10년대 교육을 말해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좀 그런 교육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그나마 대학 교육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학을 아직 만들어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만들자. 이런 규정이 있지 않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만들자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모금운동을 벌여요. 돈이 필요하니까.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만 모으면 된다. 자, 왠지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근데 많이 헷갈려해요.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서 나라의 그 돈을 우리가 빌려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1907년도에 이거 국채를 갚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대구에서부터 일어난 적이 있는데 뭔가 모금운동하니까 그 국채보상운동으로 되게 연결이 괜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과 관련 있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금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가뭄에 수해에 거기다 일제 탄압까지 별로 잘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게다가 일본은 우리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본으로 이렇게 대학이 만들어지면 자기네도 좌지우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일제의 경성제국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이 현재 결국 서울대에 약간 전신이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대학을 만들어주긴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학에 입학할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친일파의 자제들이었고 결국 친일 관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이용이 되었더라라는 거. 좀 결말은 좀 아쉽지만 그 취지, 이런 이런 건 너무나 좋았더라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제는 자꾸 우리를 멍청하게 시키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래서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요?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 중에 또 하나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필수 개념 3, 문맹, 퇴치 운동의 전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맹.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맹이라 그래요. 지금은 문맹 거의 없죠.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까? 그죠? 하지만 이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먹고 사느라 바쁜데. 먹고 사느라 바쁜데 내가 지금 이런 거 교육 받을 게 어딨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거 뭐 안 돼서 내 뭐 달라지겠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려면 문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주도를 해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것들의 구호를 바탕으로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강연회를 막 지방마다 다녀요. 그래서 농촌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급하려는 운동을 벌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자 보급 운동 혹은 그냥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동아일보가 주도한 브나로드 운동인데요. 브나로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겠죠, 그죠? 바로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도 퇴치를 하고 우리가 좀 미신 같은 거 믿고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농민들에게 계몽 활동을 펼치는 그리고 조선어학회랑 연계해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 브나로드 이렇게 너무 대놓고 나오죠. 그죠? 다 함께 가르치자, 배우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와 함께 브나로드 운동 광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게 바로 뭐다?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 되겠더라. 그중에서 브나로드 운동. 근데 약간 시기상으로 헷갈리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자 보급은 그래도 20년대부터 시작은 해요. 그런데 브나로드 운동은 30년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20년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대에서 계속 30년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제가 좀 더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민족말살로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운동들이 계속 지속은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기별로도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관련된 자료 읽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 개념의 물산 장려운동 나와져 있죠. 물산 장려운동 하면 우리의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사회주의가 이를 비판하기도 했더라. 자,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살려면 입어야 돼요.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야 돼요.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고 조선 사람 조선 것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물산 장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평양에서 조만식을 바탕으로 해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산 장려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이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중산계급에 이게 충실한 대변인이 지식계급은 아니겠는가? 결국 노동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래. 그네들은 벌써부터 물산 장려 계급이래. 자본가들이나 비싼 것들 그런 거 비단도 입는 대신 무명 배옷 입었고 걔네들은 자본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거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이 뭐 위스키 브랜디 같은 그런 수입품 했지. 우리 옛날부터 밑에 애들은 다 옷됐다. 우리 거 썼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무슨 물산 장려냐 하면서 자본가들이나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던 것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 필수 개념 두 번째에 나오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나와져 있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래요? 바로 교육입니다. 필요한 선 교육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래서 보통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심오한 지식과 학문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밀립대학 기성회가 이런 내용을 지금 펼쳤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설립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이러한 구호를 바탕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했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필수 기념 3에 있던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자, 조선인에게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가 근데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뭐냐? 그러려면 우선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문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1000분의 20밖에 문자를 알지 못한다. 지금 너무 문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급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문자 보급반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 재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 귀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자 보급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도를 해라. 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문자를 보급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 개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20년 조만식은 어디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먼저 시작해요? 바로 평양이었죠. 그죠? 평양 되겠습니다. 자, 일제는 이것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을 무마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밀립으로 대학 설립하려고 했더니 알겠어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수립을 했던 거죠.
자, 3번. 농촌 계몽, 농촌을 깨우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뭐를 했어요? 문자를 보급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문화로드 운동이 일어났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맹을 퇴치를 하는 문자를 보급해서. 자, 물산 장려 운동은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 금연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물산만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아끼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사립학교령이 제정되는 계기? 아니겠죠. 사립학교령은 이제 그 이전에 이미 1908년도 정도에 제정이 되어져 있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뭐의 계기가 된 거야? 결국 경성제국대학이 수립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죠? 자, 문맹퇴치운동은 신민회 언제적에 없어진 단체입니까? 그죠? 문맹퇴치운동은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신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조선일보라던가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920년대 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이제 실력 양성 운동들인데요. 각각의 운동이 어떠한 계기로 시작됐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되시겠죠?